일단은 데뷔할 때부터 잘했어요. 세 명 다. 네. 데뷔할 때부터 잘했고 전통을 상징하는 뭔가 이런 게 양키스의 유격수 이게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성적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그렇죠. 발군이에요. 네. 발군이고요.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메이저리그 우타자 가운데 최고 타율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포지션도 아닌 유격수에 집착하는지. 안녕하십니까. MLB의 핫 이슈를 뜨겁게 구워보는 MLB 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대로 메이저리그의 원조 유격수 3대장 3명의 선수 또 그들이 남긴 어떤 임팩트 또 그들 중에는 과연 누가 조금 더 나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한장희 캐스터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격수 3대장 현재는 지금 바비 윗 주니어를 따라갈 선수가 아직은 좀 모자란다 그랬는데 네. 아니 그러면 원조 3대장들은 얼마나 임팩트가 컸던 거예요? 일단은 데뷔할 때부터 잘했어요. 세 명 다. 네. 데뷔할 때부터 잘했고 주전 자리 바로 꿰차고 네. 성적까지 쫓아와주는 실제로 뭐 데리츠도 신유랑 출신이었었고 저는 가시아파라 선수의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네. 있는데 그때 사실 존 발렌틴이라고 유격수가 확실하게 발렌틴. 네. 있었고 이 선수도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90년대에 유격수 20개 이상 홈런 치는 선수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됐는데 계속 마이너에서 가시아파라 얘기가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뭐 지역 언론에서도 떠들고 팬들도 빨리 가시아파라 올려야 된다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얘가 얼마나 잘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나도 잘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 쉬는 날 경기 없는 날 몰래 경기를 보러 갔답니다. 가시아파라 경기를 마이너에 이제 있을 때죠. 갔다 와서 그 다음 날 자기가 감독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가시아파라 올라면 내가 3루로 갈게. 와, 현명하다. 그러니까 딱 가서 진짜 뭐냐면 가시아파라 3루로. 왜냐면 근데 이 선수를 뺄 수는 없었어요. 아니면 트레이드 시키는 건데 남주기 너무 아까운 선수였거든요. 발렌티니 선수도. 그러니까 내가 딱 하루 딱 보고 와서 내가 3루로 가겠다고 본인이. 그 정도면 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말. 네. 그 게임 레코그나이즈 게임 아니에요? 네. 절도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건 예입니다. 그리고 데레치트 선수는 제가 더블 A에 있을 때로 네. 기억하는데 한 시즌에 실책 쉬운 몇 개 했어요. 그런 하이 때가 싱글 했을 있군요. 때구나. 그럼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외야로 돌려. 야 방망이 좀 치니까 외야 돌려. 근데 계속 유격수 해가지고 올라올 때부터 와 얘는 유격수 수비도 잘하고 BQ가 진짜 높네. 이렇게 되면서 바로 주전 유격수 자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알렉스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마추어 있을 때는 이 선수가 제일 그렇죠.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그러니까 그때 시애틀 팬들의 꿈은 뭐냐? 켄 그리피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아우. 같이 뛰는 모습. 그거를 보고 싶다.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올라와서 엄청난 성적을 그렇죠. 바로바로 쭉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뷔할 때부터 네. 아우라들이 엄청났던 거죠. 기억해 보니까 그게 아마 97년 뭐 언저리였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때 저 랜디 존슨, 켄 그리피, 아. 에이로드가 있었는데 네. 월드 시리즈를 못 가더라고요. 진짜 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에드가 마르티네즈. 아우 다 있었어요. 아. 제이 제이 비오도 비오너. 있었을 거야. 근데 워낙 좋은 타선이었었고 뭐 어쨌든 이제 그 세 명이 올라오면서 뭐 보스턴하고 양키스는 뭐 네. 전통의 명문이고 그렇죠. 강호니까 성적이 워낙 좋기도 했습니다만 시애틀은 결국 켄 그리피 주니어 올라오고 알렉스 로드스가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네. 팀이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그만큼 이제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지금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그렇죠. 예. 아직도 지금 그 이 선수들에 대한 아우라 물론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고 네. 네. 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회적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이에는 없었나?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느 팀의 심장, 뭐 어느 팀의 뭐 약간 뭐 대표, 뭐를 대표하는 네,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유격수가 동시대 때 이렇게 활약을 했던 경우는 같은 없었던 시기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 명이 빠졌는데 4대 천왕이라 해서 미겔 테아다도 원래 미겔 그 당시에 테아다. 근데 이제 미겔 테아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오클랜드 소속으로 그렇죠. 많이 뛰고 해서 뭐 이런 좀 뭐 큰 무대에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활약이 좀 적기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 선수들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시대에 따라서 그 유격수한테 주어지는 그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때의 리그 평균 유격수의 그 타격 덕목. 지표나 이런 것들과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 뭐 데릭 지터, 노마 가르시아 바라가 뛸 때보다 평균적으로 WRC 플러스가 거의 한 20에서 30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정말 그 쇼스탑의 그 그렇죠. 뭐 수비 전형적인 잘하고 그렇죠, 수비. 그렇죠. 그런 네. 스텝도 경쾌하고 이런 선수들 위주였다면 그런 선수들 위주에서 이런 선수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팀을 또 우승으로 이끄는 그런 활약들을 펼쳤으니까 그리고 또 지토하면 또 그 중간에 외야 송구할 때그 오클랜드에서 중계 플레이. 더 플립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플레이들. 플레이들이 네. 또 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더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선수들 이후에도 메이저리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찬양에 네. 맞이한 오타니 쇼헤이, 네. 그렇죠. 에런 네. 저지 네. 이거 현대 아이콘이고 그 전에는 뭐 마이크 트라웃과 브라이스 하퍼가 이끌어가던 그 시절이 또 있었잖아요. 뭐 그리고 클레이턴 커쇼와 네. 이 투수 3대장 저희 이야기했었던 뭐 커벌슈 요 네. 선수들도 좀 있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격수 트로이카는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다시 오지 않았다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오히려 저는 최근 몇 년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포지션 오히려 3루인 것 같아요. 3루. 네, 3루에 뭐 이제 아레나도 마차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괜찮은 3루수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유격수 그럼 기대치를 끌어모았던 선수들이 있지 않나? 있었지만 모두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네. 낙마를 해버렸다. 뭐 시거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시거, 네. 뭐 보가츠, 뭐 엘비스 안드루스 이런 선수들도 네. 사실 주목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뭐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유격수로 다시 나오려면 뭔가 또 이제 새로운 한 시대가 와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은 포지션상 유격수가 정말 그렇게 공격력과 뭐 이런 수비력을 그리고 펀치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포지션이어서 좀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사람이 나오려면 또 이제 걸릴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종목이긴 한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7번 계보바 이런 네,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를 아우르고 그 뭔가 전통을 상징하는 뭔가 이런 게 양키스의 유격수 이게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터가 은퇴한 이후에. 네, 그렇죠. 그래서 볼피가 요걸 좀 더 많이 먹는 것도 있긴 한데. 디디 그레고리구스. 네. 아유. 그래서 뭐 누구의 후계자, 뭐 제2의 뭐 가르샤파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 시대적인 아이코닉한 활약들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젠더 보가츠도 뭔가 그런 후계자 네. 느낌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키스 선수 유망주 나면 제2의 델타가 될 네. 것이냐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팀을 옮기기도 했습니다만 보스턴에서 제2의 젠더보가츠가 나올 것이냐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예. 아마 유격수 예를 들면 당연히 가시아파라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 정도 급이 돼줘야지 결국은 얘기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대 흐름이 이게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2루수 좋을 때 좋은 선수들 쫙 나올 때가 맞아요. 있고 또 어떤 3루수 좋을 때가 있고 좀 그렇게 흐름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유격수 쪽에서 최근의 분위기 또 올해도 그렇고 이게 좀 또 유격수 시대가 다시 좀 이제 이런 유망주들이 나오니까 과연 이들 중에서 이제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선수가 나올지 아까 말씀한 코너 그래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도 충분히 꼽히고 뭐 맥고닝을 다 전부 다 이제 마이너에서는 엄청난 유망주로 꼽혔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선수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거는 정말 이제는 팀에서는 열심히 기회 줄 거고 또 열심히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본인이 쟁취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 시거도 다저스에서 데뷔했을 때 와,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와 잘 냈어요. 네. 잘 냈는데 결국은 이 선수도 팀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다저스도 안 잡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텍사스만큼 대우를 못 해준 거니까 결국은 이 선수가 옮기게 됐고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이 선수는 꼭 원팀을 떠나가지고 다저스에서도
지금도 유격수 꼽는 게 과거 브루클린 다저스의 피위 리즈라는 선수가 아, 있었어요. 네. 네. 피위 리즈가 지금도 이 다저스 프랜차이즈 전체 역사, 그러니까 뉴욕 시절, LA 시절에서 최고의 유격수는 피위 리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코리 시거 이미 팀도 떠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오죽한 이제 무키 배치가 보고 앉아 있으니까. 무키 배치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외야 있는 선수를 끌어당겨 좀 쓰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대표하는 한 포지션에 아이코닉한 선수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승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승하는 팀의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1990년대 후반, 네. 2000년대 초반은 악의 우승하는 제국. 팀에는 항상 이 캡틴 뭐 지터가 그렇죠, 있거나 그렇죠. 그 우승하는 팀에는 무조건 이 팀을 이끌어가는 유격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뭐 작년에 다저스의 무키 배츠도 사실 원래 뭐 유격수는 아니었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선수들도 뭐 이게 유격수의 힘으로 팀을 우승을 이끌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네. 사실 뭐 언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우승 반지를 이끄는 유격수가 예전보다 좀 덜하지 않나.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까요? 시프트 시대에 네. 이제 선수들의 기본적인 수비 위치의 변화가 앞서 뭐 말씀해 주셨던 박진만 감독처럼 슬라이딩을 별로 안 했어요 류가 되면서 뭔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뭐 고전적인 위치의 유격수 자리에 있었다면 이 선수가 슬라이딩을 해서 멋있게 잡을 걸 이제는 과학적으로 좀 잡게 되니 수비수 개인의 역량이 조금 덜 도드라지는 것도 혹시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프트를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안에서 여기까지만 움직여 오히려 야구 보는 재미 반감에 그것도 아마 좋은 지적인 것 그러네요. 같은데 네. 이제는 어쨌든 이제 딱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딩 캐치라는 것 자체가 요즘 선수들이 체육 조건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런지 공을 예전보다 잘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캐치 빈도수가 뭐 제가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는데 경기를 쭉 보다 보면은 예전보다는 좀 주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거 MLB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KBO 같은 경우는 저거 왜 슬라이딩 할까라는 그렇죠. 경우도 솔직히 많죠. 뻔히 못 잡을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건 좀 아쉬운 얘기죠. 빠졌는데 몸 날리고 예, 공 예. 지나갔는데 몸 날리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바비우티 주니어와 델라크루즈가 딱 그 하이라이트 필름을 맞아요. 정말 많이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3루간 슬라이딩 캐치해가지고 하고 그 델라크루즈는 이 하이 점프라고 하잖아요. 예. 그 진짜 뭐 이만큼 점프해서 하는 키가 워낙 선수들 커서. 보면은 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슬라이딩 캐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지금 삼루수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상 빠져나가는 그렇죠, 타구를 이제 못 날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 마차도 선수 한점 죽을 때라든가 아레나도 말할 것도 없죠. 제일 신기한 건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시기에는 와 완전히 지금 그 파울 라인에서도 바깥에서 네. 무릎 꿇고 네. 어떻게 저렇게 던지지? 여기까지. 그런 거. 마차도는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을 얼마나 또 만드느냐. 또 우리가 또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와 이걸 한다고라고 맞아, 하는 맞아, 것들을 맞아. 보면은 데릭 치터 진짜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 스탠드 난입. 파울 혼자 무슨 얼굴 갈면서 막. 제가 그걸 중계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계하면 정말 진짜. 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네. 그거 타고 넘어가서 타고 막 넘어가서. 잡고 막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터에 대한 우선권을 우위를 주장하지만 요 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아니, 세 그러니까 쉽게 사람 구분하면 돼요. 네. 평가 그러니까 한번. 기록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타격 성적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그렇죠. 발군이에요. 네. 발군이고요. 그리고 야구 BQ, BQ. 센스 이거는 저는 데릭 치터가 데릭 치터. 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가시아파라는 뭐냐? 짧았지만은 제일 좀 이렇게 통통 튄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있잖아 타석에서 버릇. 네. 발 앞뒤 막 현대야구에서는 뗄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피치 클락 때문에. 찍찍이를 이걸 미국에선 얼마나 많이 노마, 했는지. 한국에선 박하니.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는
와 정말 탄력이 넘치는구나. 타석에서나 수비에서나 그런 느낌 이제 주는 각자만의 매력이 있고 뭐 정말 그건 본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난 누가 더 좋아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 내야수들 특히 유격수들 본인의 이제 그 롤 플레이어 데릭스터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데릭스터가 절대적으로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으로도 나타나는 게 뭐 타격 성적은 로드리게스가 뭐 거의 그럼요. 모두 다 섭렵을 했습니다. 뭐 홈런이 데릭 지터랑 가르시아 파라 더 한 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700개에서 4개 부족하고. 네. 그 그러니까 말년에 그 690 700개 헌팅할 때 좀 안쓰러웠죠. 네. 네, 696개고 데릭 지터가 260개, 가르시아 파라가 229개니까 둘이 합쳐도 알렉스 로드리게스만 못하고 좀 재밌는 게 병살타가 데릭 지터가 제일 많았네요. 네. 약간 오. 경기를 많이 뛴 것도 있긴 있는데 데릭 지터가 그래도 막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니까 맞아요. 이런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산 타율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르시아 파라가 세 선수 중에는 제일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3할 1푼 3리로 제일 높고, 네, 하지만 뭐 올스타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마나 이제 우승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거는 당연히 데릭 지터가 그렇죠. 많이 앞서는 상황이네요. 저는 그게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데릭 지터의 여기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가보면 등번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 2번. 2번. 네, 영구 결번된 2번. 네. 네, 그래서 이제 은퇴 시즌에 이제 그 리스펙트 해가지고 나이키에서도 나이키. 광고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마이클 조던도 하고 그렇죠. 막. 네. 와 그거 진짜 멋있었는데 음. 요 2번 요거 하나가 주는 임팩트.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3번, 13번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돈은 여기가 제일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는 뭐 현대 선수들보다도 더 많이 번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요것도 괜찮긴 한데 노마 가르시아 파라는 뭐가 많아요. 예, 요런 것 때문에 각인 그런 뭔가 좀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역시나 좀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데릭 지터에 대한 각인이 좀 높을 것 같고. 뭐니 해도 가장 다른 건 약물 그렇죠. 이지 않을까요? 약물. 네. 그러니까 그 3번 옆에 알약 표시가 하나 있고 없고. 근데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선수의 그 흔히 얘기하는 좋았던 시절을 보지 못한 분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데릭스터도 마지막에는 나이가 먹고 네. 사실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뭐 수비 못한다, 그럼요. 수비범위 좁다, 옮겨라. 그건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알렉스 로드리게스 양키스 영입했을 때 조토레 감독이 불러서 넌 3루야. 지터 자리를 그거 할 수는 그렇죠. 없어. 그러니까 알렉스 로드리게스 바로 예스. 오케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수비범위 어깨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더 좋았어요. 그럼요. 더 좋았는데도 지터의 그 센스와 상징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것도 찬반의 양론이 갈라질 수 있어. 이거 똑같아요. 알버트 푸올스의 전성기를 못 보시고 뒤에 엔젤스 그 안 좋았던 부분 보시면 저게 선수냐, 그렇죠. 네, 저게 뭐 진짜 뭐 돈 먹는 기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해서 못 봤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라도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 이 선수가 그렇게 했던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거를 뭐 커버 치를 필요도 아니고 이 선수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왜냐면은 지금 현역으로 내가 보는 선수가 제일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럼요. 작년부터 메이저리그 보신 분들은 마이크 트라웃이 뭔데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네. 이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마이크 트라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의 스타죠. 그렇죠.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오타니가 관심을 끌었다 해도 5년 전, 6년 전 오타니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트라웃이 그러니까 부상이 생기면서 이게 전까지는 트라웃의 정말 이 부분 야, 이 선수 정말 어디까지 갈까? 네. 얼마나 통상 기록을 세울까? 그때 만약에 제가 뭐 트라웃을 푸얼스랑 비교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또 난리들 나시겠죠. 그렇죠. 야, 어디다 갖다 비벼. 네. 지금 근데 트라웃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전체적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막 저는 그 어렸을 때 데릭 지터를 본 기억이 많지 않아서 네. 저도 그냥 말년에 와 마지막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치는 게 말이 되나? 뭐 그 마지막 날에도 수비를 이렇게 하고 뭐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현역의 전성기를 다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명예전당 투표인단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한 표를 뺀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투표해서 그 포지션에 누가 여기를 들어가는 걸 제가 투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선수하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 뛸 때도 다 봤었고 너 뛰는 것도 봤어. 근데 얘는 우리가 떨어뜨렸고 얘는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선수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들어가는 방법이 좀 다양해져서 네. 해줬지만은 예전엔 정말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알렉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도 약물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치토는 갔고 네. 뭐 가시아파라는 제가 뛴 기간이 좀 짧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수를 평가할 때는 전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커리어를 다 봐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선수가 잘했던 전성기의 기간 그게 또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꾸준했는가 이 두 가지를 감안해야지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 시대의 메타도 전 진짜 중요하다고 어우,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 다른 리그가 됐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이나 네,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로드리게스가 뛰고 지터가 뛸 때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적인 메타도 저는 무조건 반영을 하고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터의 이 세 선수의 플레이오프 기록을 좀 궁금해가지고 아, 그건 또 진짜 가족이죠. 네. 그건 지터를 위한 기록을 찾아보시면 예, 근데 지터를 위한 기록이긴 한데 이래서 명예전당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200안타를 쳤네요 플레이오프. 지금도 그만 기록이에요. 1등일걸요 역대.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는 경기 수가 더 많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뭐 네. 깨지겠지만 이 기록이 꽤 오랫동안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게 이만큼 포스트 시즌에서 많이 출전을 하고 734타석을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지터라는 선수 한 명이 양키스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길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개인이 혼자 빛났다면은 과연 지금의 지터가 네.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키스라는 팀에서 이런 700타석이 넘는 플레이오프 동안 이 정도 활약을 펼쳤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지터 빠는 아니긴 한데 네. 예, 지터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그 순수 타격으로서 야 이거 많이 뛰었으니까 200안타 치는 거 아니야. 뭐 로드리게스 만약에 했었으면 뭐 홈런도 많이 치고 했을 네. 텐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지터가 가지는 이런 영향력이 좀 더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가 보는 박문수 의원이 지터가 발이 안 빨라졌는데 늙을 때 모습을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도루도 많이 네.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뭐 기업 강연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제 지터 선수 얘기를 할 때 20년 동안 한 팀에서 포지션을 끝까지 한 포지션만 그럼요.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MLB를 좀 보신 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수비 안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 그런데 정말로 이게 팀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 이 선수보다 수비로만 더 잘하는 유격수 쓰려면 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얻는 게 있어. 거기가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네. 구단에서 바보들이 아니니까 그냥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칼리 켄 주니어도 그래서 나중에 3루수로 네. 바꿨고, 바꿨죠. 네, 바꿨는데 여기는 안 바꾸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선수가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선수는 이미 유격수 지터가 아니라 외야수 지터가 돼 있었겠죠. 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데릭 지터는 사실 네. 워낙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이 많아서 많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에이로드나 노마 가르시아 파라의 좀 명장면들은 저는 막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있죠. 그러니까 가시아파라 같은 경우는 손. 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저도 이제 그 카리체 사건하고 이러는 거. 네, 그런 거좀 데릭하고 맞짱. 근데 사실 그 임팩트가 두 선수 모두 포스트심도 경력도 다 있고 다 한데 지터가 그러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워낙 아까 말씀 큰 경기도 많이 뛰기도 했는데 거기서 또 활약이라든가 네. 그런 센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선수를 뽑은 야구 제일 잘하는 선수 네. 지터 아메리칸 1위로 당당히 뽑혔다고 큰 차이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좀 차별화를 이룬다. 기록적으로는 뭐 어쩌면
장타력과 이런 거는 다 떨어지지만 네. 나머지 두 선수에 비해서 지터는 30개 없는 실적도 없잖아요. 예. 예. 지터는 무엇보다 우리 김병현 선수 그 이제 미스터 네, 노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한국 팬들은 더 내리에 좀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양키스의 그 전성기 때의 그 중심에 늘 서 있던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뭐 팀 성적도 잘 나왔고 우승도 계속 시키고 그리고 또 매년 그 올라가는 포스트전에서 지터가 뭔가 하나는 꼬박꼬박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뭐 기억 속에서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아까 생각이 그 드네요. 더 플립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양키스가 그 보통은 처음 이제 그 디비전 시리즈잖아요. 네. 디비전 시리즈 때 오클랜드를 많이 만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되게 만났었죠. 애매하게 2패를 하고 항상 시작을 했어요. 오. 근데 꼭 보면 3차전이나 보통 3차전이겠죠. 이제 네. 2패 후에 1승을 하니까 그때 정말 여러 선수가 잘했지만 데릭 지터 때문에 그 시리즈를 이기고 그러고 나면 꼭 5차전까지 가서 3승 2패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선 승승장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사실은 그 양키스 팬의 입장에선 굉장히 그분이 오셨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뭔가 이 네, 격투기 네온 게임에서 이 빨간피가 네. 됐을 때 그 초피살기 그렇죠. 모드가 되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데르치터의 진정한 가치는 이거 같아요. 아까 이제 한장희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리스펙트 거기서 보면은 보스턴 레드삭스 처음에 네. 첫 장면이 존 레스터가 그렇죠. 에이스가 리스펙트. 맞아. 보스턴 팬들이 바에서 보고 있다가 서로 눈치 보면서 맞아, 리스펙트. 맞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각계 각층의 심지어는 라이벌 팀의 팬들조차도 너를 존경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데르치터의 가장 큰 매력을 넘어서 마력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데릭 지터 얘기만 해서 네. 다른 저기 노마나 로드리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운할까 싶어서 저는 가르시아파라는 어떤 기억이 남냐면 그린 몬스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메이저리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색적인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가르시아파라가 그 그린 몬스터를 활용을 했던 타격이 그냥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린 몬스터를 맞고 정말 맞고 그러니까 2루타도 많이 치고 맞아요. 또 뭐 물론 뭐 매니라미레즈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그 특유의 이 장갑 이거 했다가 네. 딱 정타로 진짜 그 아르시아토 파라도 보면 지금 약간 바비트 주니어랑 약간 그 나가는 타구질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라이너성. 라이너성으로 날아가는 네. 타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르시아 파라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무조건 2루타. 내가 2루 또는 뭐 수비 버벅거리면 3루 간다. 해가지고 했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다저스 왔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말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게 생각보다 이 선수가 너무 빠르게 좀 꺾였어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었잖아요. 가르시아 파라가 다저스 왔을 때도. 그리고 좀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 보스턴이 난 거기서 양키스랑 좀 갈리는 거죠. 두 팀 다 명문 팀이고 네. 정말 좋은 팀들인데 갈시아 파라를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 시키잖아요. 거기서 물론 우리가 모르는 뒤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 선수를 안 잡느냐? 어떻게 갈시아 파라를 트레이드를 시키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아직도 그냥 그 마이클 야스trzemski의 할아버지 칼 야스trzemski가 마지막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냐? 한 맞아요. 팀의 원팀 유니폼. 왜냐면 그 사이에 있었던 그 팀 출신의 간판 스타들이 타 팀으로 간 선수가 부지기수예요. 맞아요. 로저 클레멘스 네. 그랬었죠. 웨이드 복스 이 선수는 게다가 특히 라이벌 팀 양키스로 가서 거기서 우승만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최근에는 데버스가 네버스. 이르기까지 왜 프랜차이즈 스타를 이 팀은 50년 동안 보스턴은 못 지키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아파라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기간도 이 두 명이 짧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스턴이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최고의 인기 스타를 다른 팀으로 보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정확히 제가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올랜도 카브레라가 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뭐 우승도 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계속 있으니까 보스턴도 뭐 무키 배츠도 그렇고 데버스도 그렇고 그런 좀 네. 무브를 좀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억장이 무너질 만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팀에 남는 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란도 카브레라 뭐 못하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이 선수가 있고 갈시아 파라가 있어서도 우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자꾸 그렇게 네. 선수를 떠나보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싫어요. 그러니까 팀이 무조건 뭐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지켜야 될 선수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캔자스티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네. 보내야 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보스턴 그런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스턴 구단주가 근데 요즘 맨날 저기 축구팀 신경 쓰느라고 보스턴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죠, 축구팀에다가 돈 쓴다면서요. 리버풀. 네. 존 리버풀 헨리. 팬들은 반대로 얘기한대잖아요. 리버풀 팬들은. 아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쓰고 우리한테 왜 투자 안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욕 먹고 저기서도 욕 먹고. 그러니까 왜 돈 쓰고 그렇게 욕을 먹어?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만 앤서니도 나중에 어떨지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 그럼 팀에 대한 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 품으로 오라. 네. 아니 샌프란시스코 좋아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야죠. 어쨌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좀 피해 아닌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야 3할 7푼 1위를 쳤었네요. 네.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사흘 그때도 사흘 막 도전한다는 그렇죠.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메이저리그 우타자 가운데 최고 타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우타자 가운데서 맞아요. 3할 7푼 때 근접한 선수 없어요. 네. 이런 선수를 와, 그때 정말 되게 충격이었고 맞아요.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게 아마 저 넷플릭스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래요? 가르시아 파라가 아 그 보스턴 다큐요? 보스턴 다큐에도 살짝 나오고 그 시카고에서도 그 저 다저스로 넘길 네. 때도 그것도 되게 그때도 충격이었잖아요. 그때 내용도 살짝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얘기만 들어서 근데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선수를 좋아했던 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이게 뭐가 문제여서 사실은 그 양키스의 지터와 필적할 만한 인물인데 전이맨처럼 떨려 다닐까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저 셋 다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방송 능력은 가르시아 파라가 1등입니다. 방송 짬바는 제일 길고 네. 본인이 아무래도 일찍 옷을 벗었기 때문에 에이로드는 맨날 저 미네소타 저기 1년 가 있어요. 농구팀. 그죠? 아니 근데 네.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보는 눈은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날카롭죠. 진짜 보는 건 날카롭게 보더라고요. 요새는 저 지터와 에이로드가 같이 저 프리게임 쇼를 하고 뭐 저 노마도 하지만 노마는 이제 다저스 쪽에서 하시고 오티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오티즈가 에이로드한테 보스턴 유니폼 그러고 보니까 오티스가 방송은 제일 잘하네요. 오티스. 오티스 뭐 돈 뿌리면서 막 네. 신나서 하잖아요. 다음 WBC 미국 대표팀에 뭐 지터가 감독하고 얘기 나오네. 그래요? 로드리게스가 타격 코치하고 나는 지터가 지도자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저도 약간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떻게 할지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네. 야 근데 로드리게스 타격 코치는 로드리게스 그런 그만 좀 느낌인가요? 숙여라. 그만 좀 숙여라. 평생을 그렇게 해요. 꽁무니만 쫓아다닐 거야? 야 이걸 왜 못 쳐? 이거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데릭 지터한테 그만 좀 숙여야지. 언제까지 평생 숙이고서 그렇게 타격 평생 가는 코치해요? 거야. 평생 가야죠. 돈 더 벌었잖아요. 대신에. 명예전당 갔잖아요. 진짜. 재밌겠네요. 그래도 네. 그래요. 다음 WBC도 기대가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유격수 3대장 얘기를 쭉 했는데 뭐 거의 이번 저 세 번의 특집은 뭐 유격수 특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포지션도 아닌 유격수에 집착하는지 유격수가 무슨 특징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회마다 거듭되는 건지 그런 철학적 고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야의 꽃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타구,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은 타구를 처리하고 또 그리고 많은 타구를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네. 때 팀 승패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그런 부분이 많죠.
또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과거의 이미지는 유격수는 수비가 그렇죠. 우선, 수비가 우선 뭐 공격 잘해주면 이제 플러스 알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경비한 선수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거 유격수가 더 이상 이제 수비만의 포지션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쇼스탑이 그 짧은 타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스탑을 시켜줘야 되고 네. 하는 것처럼 가장 내야에서 운동 능력이 또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비 많은 기회만큼 눈에 많이 들어오기도 네. 하는 그러니까 화려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살짝 프리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송재호 의원님이 저희 담당 PD 편하라고 네. 예고편까지 딱 뽑아주시는 이거 거예요. 편하고 이거 여기서부터 세 편째 아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클로징하고 넘어가야 돼요. 앞에 그냥 따라 붙여주세요. 난 그런 줄 알고 길게 한 건데. 이따가 또 한 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짧게 그냥 네. 제일 중요해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격수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3대장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